자, 이른바 이 당권 거래설로 국민의힘의 계파 갈등이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어제 저희가 좀 다뤘던 내용인데 개혁신당 이동훈 선대위 공보단장이 당권 줄 테니까 단일화하자 친윤계 인사가 제안했다는 폭로가 발단이 됐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이거더라고요. 와서 당권 먹어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민주당은 후보자 매수에 해당한다 고발장을 냈고요. 국민의힘은 당원들이 당대표를 직접 뽑는데 당권을 어떻게 주느냐 반문하면서 친윤이 누군지 밝혀라. 못 밝히면 자작극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또 개혁신당을 압박을 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 상황을 친윤 구태 정치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동훈 공보단장이 친윤들은 한동훈이 당권을 줄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고 차라리 이준석이 당권을 가져가는 게 낫다고 보는 것이라며 그거를 지적을 했습니다. 당을 넘기겠다고 뒤로 야합했다라고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친윤계가 또 참지 않았습니다. 한 전 대표가 지금 김문수 후보와 달리 별도 유세를 벌이는 게 차기 당권 행보와 무관치 않은 거 아니냐 저격을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의 트로이 목마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했고요.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이동훈 단장이 쓴 또 다른 글 한모 씨 측근들이 단일화하지 말고 끝까지 완주하라 조언했다. 또 이 대목을 공유를 하면서 한동훈이 졸렬한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또 직격을 했습니다. 친윤 떨거지 해당 행위 거친 온사가 오고 갔습니다. 자, 후폭풍이 큽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국힘의 내부 분열을 드러내고 이준석 후보의 존재감을 부각하는 대선 전략이다. 그러니까 개혁신당의 빅픽처인지도 모르겠다. 되게 영리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이종호 평론가님 맞나요? 빅픽처가? 글쎄요. 그렇게까지 전략적인 고민을 하고 그 이동훈 공보단장이 발언을 한 것 같지는 않고요. 하도 이 지금 단일화 압박이 좀 강하게 지금 이제 밀어닥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단일화할 생각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후보가. 그런 상태에서 뭐 어제 이준석 후보가 보니까 이제 기자회견에서 일부 이제 공개를 하기도 했지만 그 압박의 형태도 굉장히 좀 비열한 부분도 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제 공개를 이제 한 건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제 국민의힘 내에 지금 내분을 유발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아니 당권 줄 만한 실력은 되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한덕수 전 총리로 후보 교체하려다가 실패했던 친윤계잖아요. 그 정도 실력 가지고 아무 개를 당대표를 만들 수 과연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이미 이제 그건 좀 내부적으로도 역량이 이미 좀 그 부분만큼은 좀 상실이 된 그런 그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지금 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차기 당권 내다보고 지금 굉장히 열심히 자기 지금 선거운동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쪽에서는 단일화 절대 또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점점 더 4분 5열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 교수님, 예, 이동훈 공보단장이 이제 기자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기자라고 하면 이제 사실에 근거해서 뭔가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이준석 후보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개혁신당의 빅픽처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느 쪽이신 것 같아요? 사실에 예. 근거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예, 저는 조금 전에 우리 앵커께서 기자라면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라는 이 말이 참 와닿는데 저나 우리 뭐 앵커님도 다 기자 출신 아닙니까? 이 이동훈 그 전 언론인 이 사람이 지금 개혁신당의 공보단장으로 가 있는데 이 사람의 지금 이 페이스북 글을 가지고 온 정치권이 지금 그 소동을 벌이고 있는 이 모습이 저는 정말 우리나라 정치가 이 3류 4류도 아니라 한 5, 6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대선이 며칠 안 남아가지고 뭐 공약에 따른 국민 검증도 가져야 되고 정말 정신이 없는데 이 사람이 터뜨린다기보다도 뭐 의도적으로 올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로 지금 정치권이 난리를 치고 있다. 정말 한심하게 이를 데 없고요.
제가 이동훈 그 공보단장의 페이스북을 이렇게 보니까 그뭐 여러 사람한테 전화가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러 사람이면 뭐 개인적인 그런 뭐 통화 내용에서 밝혀진 건 아닌 것 같은데라는 의심이 들면서 다른 것도 기사를 보니까 라디오 방송에 본인이 출연을 해가지고 앵커가 물어보니까 두 사람한테 전화 받았다. 이 뉘앙스가 좀 다르죠. 예.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자기한테 전화 온 건 없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저는 이동훈 공보단장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오버하는 페이스북의 글이 이 난리를 치고 있지 않느냐. 이게 도움이 되기 하나도 없는데 친윤을 저격하기 위해서 아무런 그 신원 확인 증거 없이 얘기를 한 것일 수도 있고 이준석 대표한테 도움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글에서는 우리 얘기도 나와 있지만 한모 씨 측근들이 뭐 단일하지 말고 끝까지 완주해라 이런 얘기 측근 이런 걸 팔고 저는 이동훈 이 사람이 정치권에 이 관여하는 아주 잘못된 전형적인 언론인 출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불필요한 이런 그 발표를 했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하다가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사인 신분일 때 회사를 때려치고 들어간 조선일보가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수가 많은 그런 신문에서 월급도 많이 받을 텐데 뭐 이유가 있겠죠. 뭐 유력하고 또 회사의 어떤 밀사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진출을 했다가 이 사람이 수산업자한테 뭐 받은 걸로 해가지고 열흘 만에 사퇴를 하고 거기까지 좋았어요. 뭐 괜히 안 풀린 건 좋았는데 한 1년 뒤에 윤석열 대통령을 저격하는 거를 또 페이스북에 올려하고 난리를 친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정치권에서 검증되지 않은 이런 그 글을 가지고 온 기성 정치인들이 난리치는 이 문화도 잘못됐고 이 정치판을 어떤 그 책사라고 할 수 있는 그 아주 이런 사람들이 이 글 갖고 장난치는 거 이 문화도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돼서 정말 좀 우리 좀 반성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좀 다른 관점으로 보는데요. 뭐 누가 어떻다 저떻다는 것보다는 지금 이 대선 국면에서 이제 11일 남았습니까? 단일화가 매우 중요한 이제 변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따가 이제 지지율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지율에 또 변화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단일화라는 정치 이벤트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일종의 단일화 동상이몽이죠. 저는 그 시각에서 봅니다. 삽바 싸움. 그렇죠. 왜냐하면은 단일화라는 것은 단일화가 발표되는 순간까지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국힘의 이해관계도 걸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지금 이 대선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대선의 모든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고 이준석 후보는 대선 가지고 단일화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국힘으로 통합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당대당 합당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단일화하면은 그러면은 국힘에서의 위상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대선의 불쏘시개 정도면은 이건 단일화할 이유가 없죠.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 진정성.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지금 이동훈 공보단장이 그런 차원의 이 접근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만약에 이 단일화가 논의되고 있다면 정말 중요한 건 이 부분, 이 지점일 거예요. 얼마나 국민의힘의 이 목적과 이준석 후보 쪽의 이 단일화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그 수준이 절충이 되느냐. 이 부분이 저는 관전 포인트라는 것이 또 이 접점이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소장님 말씀은 우리 이동훈 공보단장이 나름의 확실한 목표를 설정을 해놓고 이거를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이준석 후보 망치자 또 보수 진영 이번 대선 관련해서 깽판으로 만들자. 뭐 깽판이라는 표현이 적절치는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할 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 의식이 분명히 정치적으로 있기 때문에 접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하은기 대변인, 네. 이동훈 공보단장의 이 발언이 네. 예를 들어 이제 단일화를 놓고 이준석, 김문수 간의 일종의 이제 수싸움에 들어갔다고 했을 때 요 논란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유리하고 도움이 되는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근데 사실은 제가 보면 뭐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이준석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뭐 전략이다. 혹자는 공작이라고까지 표현하던데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 과정 보면 그런 공작은 국민의힘이 더 잘해요. 더 많이 신경 쓰고 있고. 그러다가 그 김문수 후보 측의 뭐 비서실장이었나요? 했던 김재원 전 의원 같은 경우 보면
강한 부정은 강한 신호다, 단일화 될 거다 이런 얘기 언론에 막 해요. 예. 실제로 언론에 이 정도로 하고 다니는데 패널들이 전화를 안 했겠습니까? 저는 전화를 실제로 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일단은 아까 배종찬 소장님 잘 지적해 주셨듯이 선거 11일 남았는데 선거 시작해서 경선 때부터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 한 얘기라고는 단일화밖에 그렇죠.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집권해도 됩니까? 일단은 그게 원론적으로 그게 있는 거고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단일화할 이유가 없어요. 단일화하다가 잘못되면 정치 생명이 끝납니다. 국회의원 재선을 못 해요. 이준석 의원 지역구 어디입니까? 동탄이잖아요. 원래 민주당세가 더 강한 지역이고 총선 끝난 지 이제 1년 좀 넘었지 않습니까? 지역구 관리가 그렇게 탄탄히 안 돼 있을 거예요. 도로 국민의힘으로 돌아가면 그 지역에서 재선 못 합니다. 이런 거를 이준석 의원이 명백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전 단일화 안 가고 그 대선에서의 성적표를 받아보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15%만 가더라도 그는 일종의 주요 주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단일화에 응할 유인이 전혀 없어 보인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른바 단일화를 명분으로 당권 거래설 이건 어디까지나 현재로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설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지금 전 대표가 발끈했잖아요. 발끈했는데 그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뭔가 굉장히 경쟁자로 인식하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도 들고 왜 이렇게 발끈했을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당 대표가 되고 싶은데 아니 그 뒷거래가 막 이루어지고 있다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아니 근데 네. 그 국민의힘 설명대로 이 당원들이 당 대표를 뽑는 건데 준다고 해서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줄 수는 과연 있겠냐. 그러니까 줄 수도 없으면서 그런 이제 헌 약속을 지금 남발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아 근데 왜 지금 화를 쪽에서. 내냐는 거죠.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자기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리를 혹시나 와서 이준석 후보가 차지할까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완전히 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발끈하는 거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경쟁력 차원에서 상당히 한동훈 전 대표는 경계할 만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대선 후보죠. 이준석 후보는. 게다가 외신하고 접근하면서 능통한 영어 실력까지도 보이고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현직 국회의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정치 경험을 이야기할 때 이준석 후보는 10년 이상의 정치 경험이 있거든요. 정확하게 16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세대 교체? 난 40세인데 한동훈 전 대표는 50대잖아요. 그러면 이러면 완전히 기준점이 확 달라지거든요. 언더 73이냐 언더 85냐. 그러니까 이거는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충분히 경계심을 가질 만한 인물이 이준석 후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는 당권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설에 들은 얘기는 안철수 후보가 지금 재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경선에서 이제 4등하고 이제 물러났는데 지금 뭐 적극적으로 뛰고 있는데 그 당원들 사이에 그 마음을 얻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급히 나왔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2번은 달고 다니지만 또 김문수 후보하고는 함께 안 하잖아요. 예. 뭐 이제 안철수 말씀 조금 이따 드리고 제가 사실 국민의힘 내부 사정에는 아마 세 분들보다는 제일 잘 아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로 생각되는데 한동훈 후보가 발끈했다기보다는 친윤을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그래서 발끈한 모습으로 이게 보이는 거고 지금 친윤계를 지지하는 그 국민의힘의 강성 지지자들 주로 이제 영남 쪽에 시니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만일에 이제 김문수 후보가 지나가면 당권에 대한 그 포커스는 한동훈으로 맞춰집니다. 그 이준석에 대한 반감이 여전히 있고 그다음에 이준석은 뭐 국민의 비자뿐만 아니라 중도층에서도 뭐 비호감 1위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고쳐야 될 뿐이에요. 싸가지 없는 정치인으로 지금 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저는 그 한동훈이 이준석을 겨냥해서 이렇게 뭐 발끈한 거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우리 그 정치 평론가들이나 그 국회 기자들이 가장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국민들 생각하고는 동떨어져 가지고 매일 보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보고 정치부 기자들 보고 평론가들 보면서 거기 사고가 함몰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나올 게 단일화 아니냐 이걸로 이제 다들 월급 받고 바쁘놓고 살고 있는데
이번 그 단일화 내용은 사실은 저는 단일화를 굉장히 불가능한 걸로 보고요. 그 이 단일화 거래소를 쏜 게 그 이상한 전직 그 언론인 출신의 정치판 인사가 했다. 여기에 온 정치인들이 놀아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우려를 표명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늘 발끈합니다. 이번만이 아니라 항상 발끈했습니다. 민주당이랑 싸울 때 습관적 발끈을 했고요. 경선에서도 습관적 발끈을 했고, 뭐 윤석열 대통령 파면 당하기 전에도 발끈했고, 그래서 이게 뭔가 특별한 경우는 아닌 것 같다. 그냥 성질대로 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친윤들, 이를테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향이 아직 국민의힘에 좀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번에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 국면에서도 그랬고 여러 단위에서 보면 그 모습이 보이는데 그 소위 친윤들이라는 사람들이 이준석한테 뭐 윤석 의원한테 단일화 관련해서 당권 거래를 하려고 한다. 이게 뭐냐면 한동훈만큼은 이 당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해석되기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굳이 왜 발끈했느냐? 성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글쎄요, 저는 발끈보다는 경로를 했을 것 경로. 같은데요. 아 경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트레이드 그거 아니었나요? 마크죠. 예. 네, 트레이드 마크인데 아마 이번 사안은 한동훈 전 대표가 경로할 만한 사안이다. 예.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경악을 하지 않았을까. 자기 모르는 사이에 뒤에서 그런 공작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예. 근데 뭐 워낙 이제 친윤계들은 엉뚱한 생각을 늘 상시적으로 예. 하시는 분들이어서 예. 충분히 이런 상상을 했을 것이고 충분히 그런 제안을 했을 거라고 전 봐요. 근데 그게 터무니없는 증거가 뭐냐면 그런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하고의 어떤 그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예. 왜 친윤계 지도부 핵심이라는 사람이 이게 이동훈 주장입니다. 자기한테 두 차례 전화를 했다. 이것 갖고 이 사람이 이제 그 발표를 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그 개인의 어떤 그 증거가 없는 그런 여러 정치판을 어지럽히는 행위가 아니었나 생각되고 이건 제가 저 나중에 선거 끝나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이준석이 통화를 녹음하기 때문에 본인한테 전화해서 그런 말 하기가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것도 있고요. 뭐 이동훈 선대위 공보단장 아닙니까, 네. 그죠? 이게 회의 안 하고 그냥 막 불쑥 본인이 자가발전해서 이렇게 막 글 올리고 했을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네, 이준석 그 후보하고도 조율이 됐다. 충분히 다 이 얘기를 아니 한 이준석이 거고. 몰랐다는 게 언론에서 밝혀졌어요. 아 그런가요? 예. 아니 근데 정확한 워딩으로는 이준석 후보 제가 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 자기한테는 그런 식의 당권 먹어라 이런 제의가 없었다.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특별 기자회견 내용에서 자기한테 전화 많이 온다는 얘기를 자기가 직접 했잖아요. 그래도 그런 구체적 제안은 없었다. 아 물론 이제 그렇게 이제 근데 설령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자, 늘 정치적 이슈를 다루시면서 의외로 이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지시면 곤란합니다. 아니, 제가 결국 공격을 받게 되네요. 자,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한덕수랑 뒷거래, 이준석과 뒷거래당 아니냐. 김문수 사퇴해라. 도저히 못 봐주겠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친윤 세력은 정말 한심하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단일화 쇼 대단하다. 이제 물 건너갔다. 이런 의견. 김민석은 이준석도 내신 99% 국힘과 합하길 원할 거라고 분석했다. 이준석의 진심이 궁금하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40대 총리설까지 뛰었는데 이준석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고 물음표입니다. 자, 이준석이 바보가 아닌 이상 두 번 속겠냐? 단일화는 없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단일화 안 하면 이준석 대선 패배 책임론으로 장기적으로 보수 주자로서 정치 생명 끝날 수도 있다. 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보수진영 최대 이슈는 단일화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 여론조사에서 1차 토론 이후에 이재명 후보와의 이제 격차가 좀 좁혀지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이준석 후보는 또 국회에서 기자회견까지 열고 투표용지에 기호 4번 이준석 선명히 보일 거다. 그러면서 완전히 그 단일화 흐름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반대하는 그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 인사들 전화도 받지 않겠다. 그러면서 휴대폰도 전화번호를 수신을 차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MBS 조사에서 약간 이제 공신력 있는 조사인데
처음으로 3자 대결에서 10% 돌파한 거 이런 부분도 영향을 줬을 것 같기도 하고 요 앞으로 단일화 어떻게 될까요? 좀 더 따끈따끈한 조사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MBS보다 하루 더 최근인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대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20일부터 22일까지 어제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무선 가상번호 전화면접 조사 결과이고요.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조금 더 자세히 소개를 해드립니다. 개요를요. 이제 3자 대결 물어봤습니다. 이재명 45%, 김문수 36, 이준석 10. 자, 지난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51이었거든요. 네. 직전 조사에서는 김문수는 29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일화 얘기가 나오기 힘들 법한데 잠시 다시 한번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은 계산하기 쉽지 않은데 이재명 45인데 김문수 36에 이준석 10을 더하면 46. 46이에요. 음. 이러면 단일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도 오랫동안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뭐 정국희 선배님 계시고 이정훈 선배님 계십니다만 저는 강한 거부는 강한 긍정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단일화라는 게 어제까지 안 한다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 손잡고 발표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한국 정치를 가리켜서 이른바 단일화 거래소가 있다. 한국에는 주식 거래소도 있지만 단일화 거래소도 있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네. 여의도에? 더 이상 묻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이게 왜냐하면 더 김문수 후보는 절실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재명 후보와 격차를 좁히는데 뭐 중도다, 또 자영업청이다, 블루칼라다, 또 제가 이제 우리 시간에 시사번지에서 분석해 드리면서 이번 대선은 경기도 대선인데 그러면서 다 후보자들이 또 경기도로 몰려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거든요. 단이라도 필요한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적극적으로 오늘 토론회 이후부터도 더 적극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원기 대변인은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도 안철수와 윤석열 단일화 마지막 순간까지 안 되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 번 경험한 큰 선거, 작은 선거들에서 이렇게 이질적인 집단이 단일화를 한다고 수학적으로 합쳐지지 않아요. 아까 뭐 김문수 36, 이준석 10 합쳐져서 46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합쳐지면 이탈표가 생겨요. 생기죠. 이준석 지지층은 뭐 국민의힘 지지층도 있고 민주당에서 이탈한 지지층도 있고 그렇죠. 뭐 중도 모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란이라고 그 불법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규정한 사람들은 그 지지층은 그게 한 3 정도 되면 떨어져 나갑니다. 이준석이랑 김문수랑 합치면. 그다음에 김문수 지지층 중에서도 이준석 싫어하는 사람 많거든요. 어떻게 저 사람이랑 단일화하냐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수학적으로 46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지난 총선 때 이준석, 이낙연, 뭐 정의당 플러스 됐던 적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냐면 각자 다 망했습니다. 개혁신당도 그때 지지층한테 문매를 맞았고 지금 이낙연 뭐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정치 생명이 사실 끝났죠. 그다음에 정의당에서 들어왔던 분들은 어딘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합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단일화를 크게 신경 쓸 건 민주당에서 아닌 것 같고 다만 뭐 저희가 사실 예뻐서 지금 지지율이 높은 건 아니니까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되고 소위 고개에 든다고 하잖아요. 오만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자, 뭐 단일화와 별개로 뭐 배혁 교수님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제 한때 그 50%를 넘나들다 이렇게 빠졌잖아요. 이걸 추세를 더 봐야 되긴 합니다만은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저는 호텔 경제론이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지난번 이제 그 1차 TV 토론 때 그 용어를 이제 쓰면서 이제 이슈 제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이렇게 뭐 실시간 검색 관련한 데이터라든가 이런 걸 봤더니 네.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그 호텔 경제론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그런 그 발상이구나 하는 생각을 지금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사실은 또 어제 그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계속 우양우를 하다가 갑자기 기본사회론으로 확 복귀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진보 진영 내에서도 이거 약간 분위기가 좀 심상치가 않으니까 아마 핵심 지지층을 다시 이제 다독이기 위해서 이걸 던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중도층은 더 흔들릴 수밖에 없죠. 더 이탈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졌다. 그래서 지금 결정적인 대목에서 지금 제가 보건대는 연이은 실수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지난번 1차 토론 때 그렇기 때문에 호텔 경제론에 대해서 그렇게 피해갈 게 아니고 본인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와 관련해서 이제 태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긴 해요. 예를 들어 왜곡 아니냐, 뭐 그런 극단적이시군요. 식으로 그런 짧게 극단적이시네요. 말씀드리면 자영업층에서 지지율이 확 바뀌었습니다. 예. 네. 민주당이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문수는 이준석이랑 날짜 잡아서 1대1로 단일화 막장 토론 가시죠.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